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에서 살면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이 강좌를 열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강남구. 자, 앞 시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양이 강한 팔자와 음이 강한 팔자가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양이 강할 수가 있고 음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죠? 즉, 금과 수라는 음의 기운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음이 강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의 글자인 목과 화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오행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은 쉽게 말해서 음이 강한 팔자에게 좋을 것이요. 이 수는 양이 강한 팔자에게 좋은 글자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섞인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 혼자 산다. 자, 이 경우에 양이 강한 조건이 존재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음이 강한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혼자 산다 했을 경우에는 이 개포동이 주는 의미는 일단 양강일 경우에는 뭡니까? 양강이든 음강이든 뭔가 치우친 글자가 아니죠. 즉 반길, 반흉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혼자 산다 할 경우에는 그렇고, 자, 그러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했을 때, 즉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족. 자, 가족이 생길 때, 자, 이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배우자와, 그리고 남편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자녀에서도 지금은 하나나 둘, 많으면 셋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걸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일단 양이 강한 경우가 있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양이 강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또한 양강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양이 강한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녀는 양강이든 음강이든, 그죠? 따로 또 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 두 가지, 남자와 배우자, 즉 자녀는 원래 배우자에 기속되어서, 부모에 기속되어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배우자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양이 강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살면 좋습니까? 금과 수 지역에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 또한 금수 지역에 살면 좋으니까 이때는 편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양이 강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금과 수지명에 가서 살아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목화지명, 음강일 경우는 목화지명에 가서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죠? 요 개포동 같은 경우는 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괜찮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이 괜찮아질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섞인 오행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반대로 남자가 음이 강하고 여자가 음이 강한 경우가 있고, 그죠? 자, 표현해 볼까요? 자, 남자가 음이 강할 때는 어떤 글자를 써야 됩니까? 목과 화가 들어간 지명에 살면 좋고, 배우자 또한 음이 강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또한 똑같이 목과 화가 같이 들어간 지명에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음이 강한데 여자는 양이 강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남자는 목화 지명에 가서 살면 좋고, 여자는 금수 지명에 가서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떨어져서 살면 될까요? 자, 떨어져서 살지 않아도 괜찮은 조건이 이렇게 목과 수로
이루어진 곳에 살면, 즉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경우에, 가족 구성원이 치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양과 음이 섞인 지역에서 살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다음 동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금과 토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논현은 어찌죠? 양이 강한 사람들. 양강인 사람들이 살면 좋은 곳이 논현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하다 보면 토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이 토가 나에게 극을 하는 존재로서 쓰게 된다면, 즉 임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내가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토가 좀 들어가면 불리하겠죠. 그것 또한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재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이나 을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토가 들어가도 재물의 역할을 하니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이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은 양이 강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치동. 자, 핫한 곳이죠. 대치동인 목과 토를 상징합니다. 목과 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면 좋을까요? 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서 살면 참 좋은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곡동을 보겠습니다. 도곡동은 토와 수를 상징합니다. 자, 이 수라는 것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 양이 강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면 발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동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석삼자가 오행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화와 목,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가 이 화를 상징하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은 세 가지로 표현된 지역의 오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자원오행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 여러 권의 책을 참조하다 보니 어떤 책은 석삼자를 화로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목으로 보기도 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겠죠. 즉 다른 반론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게 나온 것들을 다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책에서 비중을 두어서 많이 채택하는 것을 앞쪽에 넣었습니다. 즉 화로서 많이 보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화와 목 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강한 곳이죠. 즉 음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 살면 잘 풀리더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감정을 해서 어떤 분한테 이 팔자는 양이 강하니까 음인 곳에 살라고 했더니 그쪽에 이사를 갔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활기차지더라는 거죠. 그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자, 압구정동은 토와 화와 화를 상징합니다. 토와 화와 화를 상징합니다. 즉, 여기도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서 살면 굉장히 좋은 눈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삼동을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빼먹었네요. 자, 삼성동 다음에 세곡동이 있습니다. 세곡동. 자, 세곡동은 목과 수를 상징합니다. 목과 수.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가족 구성원이 음양이 섞인 곳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서동을 보겠습니다. 수서. 자, 수서동은 물수자를 써서 수와 서자는 금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혼자 살더라도 양이 강한 팔자, 양강인 팔자가 이런 쪽에 가서 살면 운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운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운도 화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동이 있습니다. 신사동. 자,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또한 금과 수를 상징하므로 양이 강한 팔자가 이 신사동에 가서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삼동이 있습니다. 역삼동. 자, 역삼동은 화와 목을 상징하는데, 자,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앞에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화와 환이 양이 강하죠. 즉, 이 사람들은 음이 강한 사람들이, 내 팔자는 추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삼동에 가서 어떻습니까? 땅의 지기의 기운이 따뜻하니 운세가 잘 풀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동네가 율현동입니다. 율현동. 율현동 같은 경우에는 목과 토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음이 강한 팔자가 여기에서 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토와 토입니다. 자, 토와 토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뭔가 유용하게 쓰는 글자가 이것일 때, 즉 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은 있는 곳에 가서 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이 강하다든지 음이 강하다든지 뭔가 치우친 삶이 강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은 좀 추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곡동이 있습니다. 자곡동은 목과 수를 상징합니다. 목과 수. 자, 이런 경우에는 음양이 섞인 가족들이 가서 살면 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이 청담동이 있습니다. 청담동은 수와 수를 상징합니다. 자, 이 수와 수니까 음이 강하니까 양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 가면, 즉 양이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아유, 더워라, 더워라. 난 더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시원한 물이 있으니 이곳에 가서 살면 참 좋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남구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떠나서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크게 양이 강한 경우에 이 지명을 떠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냐면 친수 공간이라는 겁니다. 친수. 즉, 물 기운이 쉽게 말해서 냇가나 강이나 저수지나, 자, 이런 물 기운이 나의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친수냐 친수가 아니냐. 즉, 음이 강한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친수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는 지명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내가 도움이 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서 더 좋은 운으로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